오늘 조선 별란사는 연산군이 사초를 빌미로 살인을 제거한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는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김일손의 사초와 그 사초에 포함된 김종직의 조의제문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연산군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4대 사화 중 첫 번째로 일어났던 사화이며 사초 문제로 발단되었기에 무오사화라고 하는데 4대 사화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입니다. 연산군은 성종실록 편찬을 위해 제출한 사초에 세조대의 일을 적은 것은 세조에 대한 반역이라는 입장에 서서 관련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사화의 발발 원인. 성종대에 이르러 집권적권인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유교문화가 성숙기에 도달했는데 세종, 문종대에 융성했던 유학은 세조의 무단 정치와 불교 숭상으로 한때 저조했지만 성종대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종은 원래 학문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당시 중앙정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훈구 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들을 등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길제의 약통을 이어받은 영남살인파의 종사로 명성이 높았던 김종직을 중용했고 제자 김등필, 정여창, 김일손 등 영남 출신의 신진사류를 대거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중앙에 진출한 신진사류는 기성세력인 훈구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특히 그들은 삼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주자학의 정통적 계승자임을 자부했습니다. 동시에 요순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도학적 실천을 표방해 군자임을 자처하면서 훈구파를 공격했는데 훈구파는 불의에 가담해 권세를 잡고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현상 유지에 급급한 소인배로 멸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훈구파는 살인들을 자신들만이 고결하다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언어 행동이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한 야심배라고 지탄하며 배격했습니다. 이로써 두 세력은 일마다 대립하였는데 그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적대 관계로 진전되어 갔습니다. 신고 대립인 신진사류와 훈구파의 갈등을 종전에는 사상적, 정치적 이념 차이나 감정적 반목으로만 보았지만 근래에는 현실적 사회 모순의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세종대 이후 사전의 증가에 따른 토지 사유화 진행은 과전법의 모순을 노정시켰는데 지배층의 토지견병은 일반 서민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고 나아가 신진사류의 경제생활까지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성세력인 훈구파는 인척과 정실 등에 의해 벌족을 형성하고 정권을 농단해 신진사류의 진출을 음양으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 사회의 모든 모순의 직면에 그 부조리를 시정, 개혁하려는 살인파와 구질서를 고수하려는 훈구파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성종이 김종직 일파의 신진사류 인사를 등용해 유교적인 왕도 정치를 펴려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호학숙문 정신의 결과로 보이지만 사회적 모순과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되는 시대적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무오사화는 유자광, 이극돈이 김종직, 김일손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해석되었는데 김일손은 체포되던 당시 자신이 실록 때문에 체포되는 것임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사초에 이극돈이 불경을 잘해어 벼슬을 얻었고 국상 중에 관기를 가까이 했다는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지워달라는 이극돈의 부탁을 거절한 것 때문에 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극돈과 김일손의 불편한 관계는 이극돈이 이조판서 시절 김일손을 이조좌랑으로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조전랑은 이조정랑과 이조좌랑을 일컫는 말로 서열은 낮은 편이지만 3사인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요직입니다. 이때 이극돈은 김일손에 대해 사람이 경망스럽다고 평했는데 나중에 김일손이 이조좌랑이 되기는 했지만 이 일로 원한을 품은 것인지 훗날 김일손은 이극돈에 대해 확인 안 된 소문을 사초에 기록합니다. 나아가 김일손은 이극돈이 붕당을 획책한다며 탄핵해 이극돈이 파직까지 당하면서 둘의 관계는 원수처럼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극돈의 행동이 무오사화를 키웠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극돈은 연산군을 최대한 말리려고 애쓴 사람으로 사초를 보려는 연산군을 저지했습니다. 무오사화 전개 과정에서 이후 문제가 되었던 다른 사관들의 사초를 내놓지 않은 것도 이극돈으로 이 때문에 연산군에게 밉보였는지 사화 이후 삭탈관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자광의 경우는 애매한데 무오사화 과정에서 사초를 임금에게 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조의 제문의 뜻을 연산군에게 알려준 사람도 유자광입니다. 일찍이 유자광은 함양을 방문했다. 지은 시를 현판에 새겨 걸어놓게 한 적이 있었는데 함양의 수령으로 부임한 김종직이 그것을 철거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자광은 이를 매우 분하게 여겼는데 당시는 김종직이 성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다 이때에 과거의 원한을 갚기 위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성종 때 살인과 훈구 세력의 대립이 연산 군대에 들어와 격화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성종 때 3사가 언론기관으로 확립되면서 비대해진 권한이 연산 군대에 들어와 국왕과 대신에 의해 견제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훈구 세력에 의해 추대되어 왕위에 오른 성종은 수렴청정 기간을 거쳐 친정에 임하면서 살인파를 등용해 훈구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성종 때의 살인 세력은 언론 3사에 근무하면서 훈구 대신들과 대립했는데 세력을 구축한 살인 세력은 훈구 세력뿐 아니라 왕권에 대해서도 일정한 견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국왕과 훈구 대신들의 불만과 견제를 불러올 수 있는 일로 연산군은 살인 세력의 언론 활동을 자신들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서 임금을 능멸하는 것으로 규정해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살인 세력은 당대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훈구 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세조대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에 있어서 훈구 세력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조 때의 정난과 반역 사건의 처리에 있어 국왕의 처사가 지나쳤고 사육신은 반역자가 아닌 충신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세조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은 국왕이나 세조 때의 공신이 주축이 된 훈구 세력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으로 대역죄로 처벌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무우사화는 이처럼 사초의 내용에 포함된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을 빌미로 현재의 정치적 대립 구도가 파열을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화의 전개. 무우사화는 1498년 성종실록 편찬 때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신진사류에 대한 참혹한 박해를 빚어낸 것입니다. 조의 제문은 중국 진나라 때 항우가 초의 의제를 패한 것과 단종을 폐위, 사사한 사건을 비유해 은근히 단종을 조의한 글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훈구파 이극돈이 세조비 정의왕 후에 국상 때 전라감사로 있으면서 근신하지 않고 장은 기생과 어울렸다는 불미스러운 사실을 사초에 올린 것도 동기 중의 하나가 됩니다. 대의명분을 존중하는 김종직과 신진사류들은 단종을 폐위, 살해하고 즉위한 세조의 불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인지 등 세조의 공신들을 멸시하는 한편 대간의 직책을 이용해 세조의 잘못을 지적하고 세조의 공신을 제거하고자 계속 상소해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김종직은 유자광이 남이를 무고로 죽인 자라 멸시했고 이극돈과 유자광은 손잡고 보복하려 했으나 성종 때는 김종직이 신임을 받고 있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이 죽은 뒤 연산군이 즉위해 1498년 성종실록 편찬을 위한 실록청이 개설되고 이극돈이 그 당상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극돈은 이때 김일손이 기초한 사초 속에 실려있는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이를 비방한 글이라 문제 삼고자 그 사실을 유자광에게 알렸습니다. 유자광은 세조의 신임을 받았던 노사신 윤필상 등과 모의해 김종직이 세조를 비방한 것은 대역부도한 행위라고 연산군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무우사화의 전개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째는 김일손의 사초가 문제가 되어 논란을 일으킨 것이며 둘째는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발견되고 그것이 반역으로 규정되어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두 문제가 무우사화의 논란을 이끌어간 주요 쟁점인데 연산군 원년 성종실록 편찬을 위해 실록청이 꾸려지자 사관들은 사초를 제출하는데 김일손의 사초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손은 성종실록의 사초를 적으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들은 세조 때의 일을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일손은 사관이 전해 들은 일도 기록하게 되어 있어 세조 때 일을 적었다고 주장하면서 선대 임금의 잘못에 대해서 사관은 적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춘추와 같은 역사서에서 전대의 사건을 꺼리지 않고 기술했으며 자신은 세조를 직접 섬기지 않았으므로 역사적 입장에서 과거를 서술할 수 있다는 논리를 피력했습니다.
김일손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많은 관료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실은 사건 이후 김일손의 집에서 나온 이목과 권오복의 편지 내용에도 있습니다. 당시 실록청 랑청이던 이목은 김일손의 사초를 실록에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같은 동료였던 성중엄도 그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록청의 당상들은 김일손의 사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극도는 김일손을 미워해 무우사화를 일으킨 원흉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책임자로 피해자나 관련자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실록청 당상이었던 이극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훈구 대신들의 논의 과정에 따르면 그들은 김일손의 사초는 사실이 아니며 그런 사초를 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손의 사초에 대해 임금에게 보고한 것은 이극돈이 아니라 기록에 따르면 파평부원군 윤필상, 선성부원군 노사신, 우의정 한치영, 무령군 유자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손의 사초에 대해 임금에게 보고한 것은 이극돈이 아니라 기록에 따르면 파평부원군 윤필상, 선성부원군 노사신, 우의정 한치영, 무령군 유자광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주도한 이는 유자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필상, 노사신, 한치영, 유자광은 임금에게 김일손의 사초 내용에 대해 비밀리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도승지 신수군만 참여했을 뿐 사관도 보고를 듣지 못하도록 했는데 연산군은 보고를 듣고 의금부의 명을 내려 병으로 고향 청도에 머물고 있던 김일손을 체포하려고 경상도로 관원을 파송했습니다. 아마 한치영, 노사신 등은 김일손 사초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실록청에서 개통을 밟아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유자광이 알게 되자 대신들을 설득해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연산군은 김일손의 사초를 자신의 처소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실록청에서는 임금이 사초를 보지 못한다는 원칙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이 직접 보겠다고 고집하자 실록청 당상들은 김일손의 사초 가운데 자신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따로 절취해 올리는 것으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금이 사초를 직접 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임금이 보고자 하는 사초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연산군 4년 7월 12일에 김일손이 잡혀오자 그와 관련된 이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는데 신문은 연산군의 친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문은 사초 가운데 궁중 내부의 후궁들에 대한 소문을 사초에 적은 연유에 대해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손이 소문을 허반에게서 들었다고 해서 허반이 신문장에 불려와 신문을 받았고 김일손과 대질하였고 이후 사초의 작성자와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의제문과 사화의 확대. 김일손의 사초 작성 과정에서 그 내용에 출처가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문은 7월 15일 조의제문이 세조의 찬탈을 비난한 작품이라는 주장이 등장하자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종직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관들이 죄인을 비호한다는 죄명으로 처벌되었는데 사초의 내용이 문제였던 무우사화가 대관들에게로 확산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전교를 내려 조의제문의 내용과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해석했고 이에 대한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신하들은 김종직의 죄가 반역을 한 무리들과 다를 바 없다면서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이유청을 비롯한 사관원의 관리 일부가 김종직이 이미 죽었으니 자코를 추탈하고 자손을 패고하는 데 그치자고 하자 연산군은 죄인을 비호한다며 형장을 가하고 국문을 하게 했습니다. 한편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성종에 대한 반역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되고 그 제자인 김일손이 그것을 충분의 표현이라 사초에 적어 조사 대상은 김종직의 제자들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신은 사건이 김종직의 제자들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당고에 비유하며 막으려 했지만 임금이나 다른 대신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종직의 제자가 누구인가는 김일손의 공초 내용에서 밝혀졌는데 김일손은 김종직에게 수업받은 사람, 과거 응시자와 고시관으로 관계 맺은 사람, 같은 관청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제자로서 거명했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로 조사 대상이 확대되자 김종직의 다른 제자들에게서도 문제가 될 만한 사초가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권경유의 사초에서 김종직이 일찍이 조의제문을 지었는데 충의가 분발하여 보는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홍안의 사초에는 세조께서 화가를 꾀하고자 하여 몰래 무사와 결탁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종호의 사초에는 노선의 난의 정창손이 맨 먼저 개창하여 뵐 것을 청했으니 노산이 비록 세조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창손이 몸소 섬기었는데 차마 재창하여 뵈자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표현말의 사초에는 소릉을 헌 일들은 문종에게 저버림이 많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특히 권오복의 사초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는 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종직이 일찍이 조의제문을 지었는데 간곡하고 친근하고 침착하고 비통하여 남이 말 못하던 데를 말하였으므로 사림 사이에서 전에 외웠다. 식자들은 말하기를 황제의 복장이 9장이라 하였는데 지금 7장이라 이른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는 반드시 뜻이 있어 지은 것이니 세상의 교화에 관계됨이 크므로 썩지 않게 남겨둘 만하다. 천국풍화를 편찬하면서 인물 성씨 아래에 주석하기를 성산문은 이게 등과 더불어 단종을 복위시킬 것을 꾀했다. 권람은 세조를 추대했다 하였으니 직필이 늠름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피화자에 대한 처벌과 사건의 마무리. 김일손의 사초에서 시작하여 김종직의 조의제문으로 확대되어 나간 사안은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가던 7월 26일 무렵부터 신문을 마무리하고 연루자에 대한 처벌을 논의했습니다. 조의제문을 지은 김종직과 그것을 읽고 그 사실과 의미를 사초에 옮긴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가 대역죄로 논단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김종직을 대역죄로 부관참시하고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 등은 간악한 파당을 이루어 세조를 무력했다는 죄명으로 능지처참 등의 형벌을 가했습니다. 같은 죄에 걸린 강겸은 곤장 100대의 가산을 몰수하고 변경의 관노로 삼았고 표현말, 홍안, 정여창, 강경서, 이수공, 정일양, 정승조 등은 불고지죄로 곤장 100대의 3천리 밖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이종준, 최보, 이원 이주, 김갱필, 박한주, 이미재, 강백진, 이계맹, 강원 등은 김종직의 제자로 붕당을 이뤄 국정을 비방하고 조의제문의 삽입을 방조한 죄목으로 모두 곤장을 때려 귀양을 보냈습니다. 한편 어세겸, 이극돈, 유순, 윤유손, 김전 등은 수사관으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고도 고하지 않은 죄로 파면되었고 홍귀달, 조익정, 허침, 안침 등도 같은 죄로 좌천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무우사와의 연루자들을 처벌한 것을 종묘와 사직에 고한 다음 백관의 할애를 받고 중회의 사면령을 반포했고 사건을 담당한 추관들과 의금부의 관원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이것으로 김일손의 사초로부터 비롯된 사안은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대신들에게서 보고를 받은 이후 사면령을 반포하는 데까지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우사화는 이후에 다른 사화에 비해 사화의 발발에서 마무리까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그 처벌 대상이 특정 죄목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옥사로 많은 신진사류가 희생되고 주모자인 이극돈까지 파면되었으나 유자광만은 그 위세가 당당해 그 뜻을 거역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진사류는 많은 수가 직접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기도 크게 위축되었으며 그들은 그 이후로도 큰 사화를 여러 차례 더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림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성장을 계속해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선조대에는 정계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추가 처벌과 사면과 석방. 무우사화의 연루자들은 갑자사화 때 처벌이 부과되었는데 이때 처형된 사람은 이주, 무풍정, 이총, 강백진, 김등필, 성중엄, 강겸, 최보, 이원, 이미재 등입니다. 허반, 조의, 표현말, 정여창은 부관능지 또는 부관참시의 형을 받았는데 연산군은 갑자사화의 와중에 무운연에 유배된 이들을 조사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강백진, 김등필, 성중엄, 강겸에게 사형을 내리고 최보와 이원은 원방에 정배하고 노비로 삼도록 했으며 이들에 앞서 이주, 무풍정, 이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배되었던 최보와 이원은 이후 다시 불려와 차용되었고 이때 이미재에 대한 차용도 결정되었고 허반, 조의 등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졌습니다. 중종반정 이후 연산 군대의 정책들을 무효화하는 과정에서 무우사와 연좌자를 석방하고 언론으로 중죄를 입은 이들의 후손을 녹용하며 김종직의 문도로 중죄를 입은 이들을 추징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당시 갑자사와 피화인과 같이 무사와 피화인에 대해서도 사면과 석방 조치가 이루어졌고 무사화를 일으킨 원흉이라고 지목된 유자광, 이극돈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중종 만정 직후 연산군이 일으켰던 여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사면하고 석방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미 죽은 이들에 대해서는 후손을 등용하는 혜택이 베풀어졌습니다. 무사화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조치가 취해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은연의 죄를 받은 사람과 연좌된 사람들을 갑자사와 피화인의 예에 따라 사면하고 풀어주라는 중종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는 연산군이 사초를 빌미로 살인을 제거한 무사화였습니다.